안녕하십니까, 닥터명의 이성건입니다. 오늘은 위내시경 실습 교육을 왔습니다. 이론 교육도 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지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모형으로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제 강의하는 영상을 활동상은 보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위내시경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검사인 것 같아요. 수검자가 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편안하게 위내시경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진정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주무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고, 진정내시경은 안전하게 약을 써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초심자들께서 위내시경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그냥 들어가다 보면 혀가 9시 방향에 있게 되는데, 항상 시작은 혀를 12시 방향으로 두고 목젖을 6시 방향으로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실 때 목젖을 자극을 하거나 혀를 자극하거나 구강 쪽에 점막을 부딪히면 좀 자극이 돼서 구역질을 하시거나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약간의 업앵글을 건 상태에서 전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피리폼 사이누스 쪽으로 가서, 좌측 피리폼 사이누스 쪽으로 가서 우리 안전하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모형은 우리가 이제 식도가 이렇게 뻥 열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피리폼 사이누스로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약간 비틀면서 크리코파린지아 리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크리코파린지아 리지를 우측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우측으로 약간 비틀면 식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초심자들, 위내시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근처에서 조금만 기다리셔도 우리 연동 운동, 침을 삼키는 거를 잠결에도 하시고 일반 내시경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내시경에 있으면 뭘 자꾸 삼키게 되거든요. 음식이 들어갔다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킬 때 타임을 맞춰서 식도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도인데요. 사실 초심자들이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루멘, 관광을 가운데에 맞추는 거를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맞추시고 쭉 전진하고 건드리지 않고 전진하면서, 사실은 저는 들어갈 때도 식도를 관찰하는 편이고요. 들어가다 보면 이지 정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식도 접합부가 되겠죠. 그렇게 이지 정션을 딱 지나면 앞에 화면에 이렇게 모형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레이트 커베이처, 대만부가 보입니다. 이 대만부의 주름을 따라서 길이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에 보이는 게 이제 앵글의 아치인데, 앵글의 아치를 우측편에 두고 이 그레이트 커베이처의 주름을 따라서 전진을 하면서 약간 비틀어주면서 전진을 하고요. 여기서 업앵글을 살짝 걸어주면 피링이 보이게 됩니다. 네, 피링이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여기까지가 초심자들은 넘어야 될 1단계입니다. 목 넘어가는 거. 그리고 위에 들어왔을 때 그레이트 커베이처를 따라서 피링까지 도달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피링이 도달하고 나면 모형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실전에서는 석션을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피링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초심자들은 피링 지나가는 유문부를 넘어가는 것도 생각보다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기다리면은 또 피링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다리면은 이제 피링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2장 첫 번째 구부가 나오죠. 여기서 12장 구부에서 제 2부로 넘어가는 게 초심자들은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령 하나만 알면. 자, 여기서 왼손에 있는 여기 이 조정부를 몸의 오른쪽으로 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틀고 업앵글을 걸어주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앰플라보 바타, 그러니까 2부 12장 세컨 포션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에서 약간 팔 전체를 휘감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팔 전체를 휘감는 느낌으로 비틀고 업앵글을 걸어주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위내시경을 입문하시는 분은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구부고 여기가 꺾여 있으면서 세컨 포션입니다. 이게 서드 포션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부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비틀어 주셔도요. 화면만 비틀어 주셔도 업앵글을 걸고 여기서 비틀기만 하셔도 사실은 이렇게 세컨 포션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구부에서 우리가 저는 업앵글을 걸고 비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약간 업앵글을 걸면서 그냥 이것만 틀어줘도요. 저절로 선단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업을 걸었죠. 비틀기만 해도요. 화면이 선단부가 어떻게 바뀌어요? 비틀기만 해도 선단부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꽉 쥐면 안 돌아가지는데 살짝만 걸치기만 하고 돌리면 이게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2장, 사실 12장이 제일 어려워요. 12장 구부에서 세컨 포션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서 자, 구부에서 들어온 다음에 업앵글을 걸고 약간 틀어주기만 해도 앰플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바꿔도 돼요. 요렇게만. 이것만 바꿔줘도요. 휘감듯이 오른쪽으로만 돌려줘도 선단부가 바뀌면서 쉽게 들어가지거든요. 기회가 되면 네,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앰플러 바타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세컨 포션을 보았으니까 퍼스트 포션 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도 보면 구부에 12장 궤양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빨갛게 12장 궤양이 보이는데 실전에서도 12장 궤양이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여기가 되게 맹점이에요. 잘 안 보이는 블라인드 에어리어라서 항상 피링 뒤쪽에 있는 구부 지역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안 보이면 이게 도중에 이렇게 세컨드 포션에서 이제 찍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갑자기 피링으로 쑥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서 관찰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장을 다 봤기 때문에 위를 보는 거죠. 피링 보고요. 이제 전정부도 앞쪽 뒤쪽 360도 돌아가면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앵글에 보면 얼서가 있는데요. 암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바이옵시 하셔야 되고, 바이옵시는 사실은 관찰 다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옵시를 하고 난 피가 좀 나는데 다른 부위에 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J턴을 하는 거죠. 이렇게 J턴을 해서 J턴이라는 건 선단부를 구부려서 업앵글을 줘서 이렇게 J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앵글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업을 주면 J자 모양이 돼요. 네. 이렇게 선단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업을 주면, 자, 선단부가 이렇게 있을 때 업을 주면 J 모양이 돼요. 이걸 J턴. 더 업을 주면 U자 모양이 됩니다. 이런 걸 U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전전부를 보고 나서는, 제가 다시 전전부 가볼게요. 전전부를 다 보고 나서는 업을 살짝 걸어주면 앵글이 보이고요. 앵글에서 약간 뒤로 당기면, 스코프를 뒤로 빼면 화면이 전진하면서 J턴 된 상태니까요. 전진하면서 소만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턴을 해서 더 업을 걸어서 이렇게 카디아 부분을, 분문부를 360도 돌아가면서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저부, 푼더스 부분을 관찰을 합니다. 사람마다 관찰하는 순서는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일단 피링 보고, 엔트륨 보고, 앵글 보고, 또 소만부 보고, 그 다음에 분문부 보고, 위저부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J턴을 풀어서 다시 위저부하고 위바디, 위체부를 봅니다. 자, 이 모양에서는 여기 폴립도 보이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얼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퍼바디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충분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보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본다.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빠짐없이 보고요. 뭐 여차하면 또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MBI로 해가지고요. MBI 모드로 우리 색소 내시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색소 내시경으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문제가 없는지. 결국 우리가 그 위내시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조기 위암 진단을 놓치는 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보통 한 3분 이상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초심자들 처음 위내시경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5분 이상 본다는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빠짐없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뭔가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숨어있는 병변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항상 조직 검사를 해서 바이옵시를 해서 확인해야 되겠고, 바이옵시는 하기 전에 사진 찍고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남기고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관찰이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충분히 관찰을 하시고요. 나올 때는 항상 석션을 해서 디스텐전돼 있는, 팽창돼 있는 위를 공기를 좀 빼주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트러블 하시면서 말로리 바이스 같은 이지 정션에 라스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가 좀 수검자가 되게 불편해하시고 복부 팽만감이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 하고 나서 편안해야지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충분히 공기를 빼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지정션, 위 식도 접합부 보고 위 식도도 충분히 이제 관찰을 하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나오면서 이렇게 MBI로 식도는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는 MBI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서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식도는 대부분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괜찮으면 이렇게 성대나 이런 쪽에 후두부 쪽으로 관찰을 하고요. 또 너무 여기서 애를 넣으면 기침이나 좀 불편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보시고, 나올 때도 최대한 주위의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조심해서 편안하게 검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도 진정 내시경으로 한 경우에는 환자가 충분히 주무실 때까지 좀 잘 케어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회복실에서도 세츄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 수급자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검사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